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의 유서 깊은 식당들, 백년 식당들을 만나봅니다. 초대석 시간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꽃향기가 나는 향긋한 전통주를 만나러 충남 부여의 술 있는 마을 비당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우리 도내에서도 89세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사망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물론 이분이 워낙 고령에다가 지병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내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좀 긴장,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텐데요. 네네. 이런 와중에 잠시나마 좀 웃을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학생들이 요즘 또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대회 나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먼저 제50회 대통령배 전국 복싱 대회에서 우리 충북 최고 학생들이 나가서 종합 3위를 멋지게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네. 충주여고에서는 선수들이 배드민턴 전국대회에 나가서 단체전, 개인전에서 또 많은 상들을 또 휩쓸어 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충북공고 학생들도 검도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 정말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한참 폭염에 게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 훈련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일 텐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우리 학생 선수들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네. 마음 한편으로 좀 안쓰럽고 짠한 생각도 맞아요.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더욱더 힘내시기를 저희도 파이팅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태풍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서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맞아요. 자세한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북 지역은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낮에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충북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100mm가량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제천과 단양이 2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괴산이 26도, 증평과 청주는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태풍 바비는 밤사이 세력을 키워서 제주 해상으로부터 북상 중이고요. 충북 지역은 낮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 최대 고비는 오늘 밤이 되겠고요. 태풍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5에서 35m로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m에 가까우면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든 정도이고요.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훼손되거나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요.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오늘 또 수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줄 우리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참 요즘 힘든 시기인데요. 두 네네. 분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별탈 없이 잘 지내셨나요? 뭐 탈은 없었던 무탈이, 것 같은데 근데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졸이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참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장마까지 또 태풍도 오고 있죠. 네네. 또 코로나19가 좀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다시 또 무서운 기세로 확산을 하면서 참 웃을 일이 없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요즘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기분 업 시켜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저는 충북 지역의 아주 푸근한 맛집들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맛집 얘기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간간히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음식을 직접 갖고 오시라. 근데 약간 지금 코에 지금 냄새가 안 맡겨지는 것 같아서는 아이고. 오늘도 그냥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화면으로나마 우리가 사실 맛있는
하는 거 보면은 좀 기분 좋아지고 네. 약간 좀 이렇게 활기가 도는 것 같긴 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들은요, 10년, 20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아주 오래된 식당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로 선정을 해서요, 100년 이상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정하고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대단하네요. 우리 충북 대표 맛집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인정한 그렇죠. 식당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멋이 흐르는 충북에는 지역마다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식당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100년 식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추억을 나누고 맛을 나눌 수 있는 충북의 100년 식당들. 대를 잇는 주인장의 깊은 손맛과 구수한 고향의 맛 지금 맛보러 갑니다. 충북 보은군 삼산리 평범한 주택가 속에 자리한 푸근한 건물. 이곳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지붕도 그렇고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조금 낡긴 했어도 진짜 정겨운 옛날 느낌 그대로예요. 각종 경연을 휩쓸며 이미 음식을 인정받은 이곳은 지난 2월 보은군 최초의 100년 가게로도 선정됐다는데요. 그때 100년이 되는 가게가 100년 가게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오래된 식당이나 가게 이런 점포들을 10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해서 100년 가게 선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떤 음식인지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40년에 가까운 세월 변함없는 맛을 자랑하고 있는 보은군 제1호 100년 식당의 맛.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맛 좀 볼까요? 와, 이게 반찬이 몇 가지예요? 셀 수가 없어요. 메인 음식 2개 빼고 네. 그리고 12가지 김치 빼고. 북어찌개가요. 네. 저는 좀 생소한데 이렇게 얼큰한 부대찌개를 개발해 보자고 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관공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들이 저녁에 회식하고 다음날 점심에 식사하러 오시면 얼큰한 걸 많이 찾았대요. 아무래도 그래서, 하루가 네. 고되면 얼큰한 게 땡기죠. 그래서 북어로 갖고 술 해장도 되고 북어로 갖고 얼큰하고 구수한 걸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개발하셨대요. 한식의 기본은 뭐니 해도 밥. 갓 지은 쌀밥부터 크게 한 입 맛보는데요. 밥맛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북어찌개 좀 맛 좀 볼까요? 갖가지 채소와 북어가 어우러져 얼큰 시원한 맛. 그리고 구수한 향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북어찌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키는데요.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진짜 시원해요. 그러니까 북어국도 사실 굉장히 깊고 시원한데 거기에다가 얼큰한 맛이 더해진 맛. 그 손맛을 네.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눈으로 어머니 옆에서 봤던 거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요. 아, 예전 맛 다 찾았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인정받고 있어요.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맛을 낸 북어찌개. 고온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로 차려낸 먹음직스러운 밑반찬들. 시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는 며느리의 와우. 정성과 노력이 더해진 북어찌개 한 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나물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점점 나물 이런 게 맛있어요. 엄마가 줘도 안 먹었었는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어요. 저희는 저장 음식이 김치밖에 없어요. 이제 아침마다 신선한 재료에다가 그날 아침마다 손수 12가지 음식을 다 해요. 그래서 그게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사장님은 좀 고될 수 있으나 네, 힘들어요.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맛있게들 드시니까 오시면. 자꾸만 손이 가는 달콤 짭조름한 콩볶음. 쫀득하고 구수한 고추장 떡에 향긋한 나물까지 12가지나 되는 반찬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고향이 그리운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한 상에 마음까지 푸근해집니다. 이제까지 자리 잡는 데까지 성공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장사 이어가고 싶으세요? 100년 가게 선정이 되고 나서 새로운 다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객집분들이나 보험분들한테 맛있는 음식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또
또 다른 백년 식당을 찾아간 곳은 충북 괴산군 동보리. 가끔 와서 먹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고 갑니다. 여기서. 네. 산행 한 4시간 하고 왔는데 진짜 입에 거스르는 거 없이 너무 맛있어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소문난 고장 괴산에서 이맘때쯤 되면 만날 수 있는 식재료 다슬기로 건강한 한상을 차려낸다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메뉴길래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올갱이국이에요. 이 올갱이국. 어머, 오 싱싱해라 싱싱해라. 옛날에는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올갱이 잡아서 먹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어지러운 병이 없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로 이 올갱이가 속도 편하고 해장국에는 최고. 시골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올갱이 해장국. 비결 좀 살펴볼까요? 직접 만든 구수한 된장 먼저 쓱쓱 풀어주고요. 채소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아욱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올갱이에는 밀가루와 달걀을 풀어주는데요. 사장님. 네. 그런데 올갱이에다가 왜 계란이랑 이렇게 밀가루랑 이런 게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계란하고 밀가루 넣을 때는요. 계란을 안 묻히고 넣으면 얘가 가라앉아 국물에. 이게 둥둥 떠 계란이. 그러네요. 올갱이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떠주기 좋으라고. 그렇구나. 와 팔팔 끓려네 진짜 진국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이렇게 청정 1급수에서만 잡힌 귀한 식재료. 아미노산과 타우린 함량이 높아 간 기능을 돕는다는 올갱이 해장국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올갱이 해장국. 자 오늘 한 뚝배기 제가 부셔보겠습니다. 크게 한 숟가락 떠서 그대로 직진. 어떤 맛이에요? 빨리 얘기 좀 해줘요. 와 이거 밥을 말아야겠는데요? 비타민, 칼슘, 철분까지 작은 몸속에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 다슬기. 충청도 방언으로 올갱이는 무지방, 고단백 식품인데요. 이 올갱이로 만든 해장국은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김치를 올려 먹으면 찰떡궁합. 한여름 더위도 무섭지 않죠? 와, 이 장맛이 좋아서요. 구수한 맛이 정말 깊어요.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랄까? 올갱이 해장국의 장사를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31살에 여기 나와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된장국을 조금씩 끓여 먹어보고 집에서 그럴 때 이제 올갱이국 끓여 먹는 걸 끓여주는 거 먹고 엄마가 해주신 거 먹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배워갖고 그냥 한 거야 무조건 그냥. 지난 2019년 괴산군 최초의 백년 식당으로 선정되면서 사장님의 노력과 손맛이 계속 이어지게 됐죠. 긴 시간 동안 네. 쭉 해온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맛도 또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 정도 유지하려면 계속 신경 써야지 돼요. 그쵸. 진짜 손님들이 거기 마시면 어때 이러고 다른 데 갈 때는 내 마음의 상처도 있지. 그래도 이제 계속 신경 써서 더 열심히 잘 하자.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40년이 넘는 세월 변함없는 맛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젊은 시절. 사장님의 음식에서 먹는 이를 향한 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올갱이 해장국이 괴산의 향토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의 푸근한 인심과 정을 느끼고 있다네요. 맛있다. 이 올갱이를 민물의 문담이라고 한대요. 그만큼 뭔가 소화가 잘 되고 배 쪽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딱 그 기분이에요. 충북의 맛과 멋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백년 식당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뚝심은 물론이고 정겨운 고향의 맛과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 지역만의 맛있는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 정말 한 뚝배기 하실래의 지은 씨가 너무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먹어요. 국밥을 따뜻한 그냥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군침이 막 도는데요. 오랜 세월 이어온 집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니까 맛집 인증인데다가 게다가 보은군 최초, 괴산군 최초의 백년 가게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네. 정말 더 가고 싶어집니다. 네, 저도 백년 가게는 처음 가봤는데요. 네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의 중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백년 가게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30년 이상 한 업종에 계속해서 종사하셨던 분들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네.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우대가 많아요. 그래서 오. 자금적인 우대 혜택도 있고 여러 네네. 가지 전문가, 컨설팅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100년 이상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모든 분들이 그런 꿈은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 쉽지.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맞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뭐 이런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40년 저 세월을 이어오신다는 게 보통 노력은 아니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취향이 그렇죠. 제각각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함께 가기가 좀 힘든 경우도 네.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대를 이어서 손님들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북어찌개 올갱이 해장국 먹으러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맞습니다. 두 곳의 공통점이요. 일단 네. 추억이 방울방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특히나 뭐 마음이 좀 울적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울 때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많은 반찬을 해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푸짐한 반찬들을 보니까 엄마 생각도 좋아요. 예, 네. 더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 분들은 물론이고요. 외주로 나가셨던 분들도 고향 생각나면 한 번쯤 찾아오는 곳이 이 두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이런 게 소울푸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 사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또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것 같아요. 네. 밥 먹을 때 젓가락 한번 갈까 말까 해도 이렇게 반찬 많이 쓰면은 대접받는 맞아요. 것 같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보은군 또 혹시 괴산군으로 가신 다음에 백년 식당들 한번 또 찾아서 꼭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할게요. 자, 저희는 지은 씨와 함께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민물의 웅담이라고도 불리는 이 식재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다슬기, 2번 소라, 3번 전복, 4번 장어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물의 웅담. 예, 저기 우리 또 충청도에서 이거 뭐 올갱이라고 네. 다 줬다. 예, 이건 뭐 다 준 거예요. 드렸습니다. 예, 다 네. 드렸습니다. 정답 이제 보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있고요. 오늘도 보내주실 주제 문자 지은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히나 8월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요. 이제 곧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고서 실제로 가볼 수 있는, 가보고 싶은 그런 가을의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가을에 가고 싶은 곳, 여행지도 좋고요. 어떤 문화, 프로그램 많은 그런 곳도 좋습니다. 같이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여름에 가기 좋은 곳이 있고 맞아요. 가을에 가기 좋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옷도 왜 지금 한창 아직 더울 때 가을 겨울 패션 먼저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가고 싶은 곳 미리 생각해서 예,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작년 가을 한번 갔던 것들 네. 사진첩 한번 보시면서 되짚어서 한번 꺼내서 추억을 또 저희에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가을에 가면 좋은 곳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경제가 늘 참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 지금 현재도 빡빡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부도 친척도 내 친구도 누구도 나의 노후를 걱정해 주진 않잖아요. 이럴 때 노후를 위해서 있는 제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제도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얼마 전 이제 초대석에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도 했었죠. 네네. 자, 오늘은 국민연금제도에 이어서 또 하나의 또 좋은 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관재 충북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네. 자,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인지 아울러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주택금융을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 2004년에 설립한 금융공기업입니다. 네. 우리 공사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집 없는 서민들이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 등을 은행에서 빌릴 때 담보를 공사가 보증서 주는 주택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한데 보금자리론 대출과 같은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정책모기지 공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네.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에게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제도인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만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종신까지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에 동시에 보장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네. 이제 60세까지였는데 이제 55세로 지금 예, 확대가 돼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네,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주택연금제도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면 집의 소유권이 이제 국가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택연금은 도입 초기에 영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그 담보대출 형식으로 현금화 시켜서 생활비로 꺼내 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사는 집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계속 유지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주택 규모랄까요, 뭐 가격, 특히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이제 변동도 있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의 계산은 이건 수령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간단합니다. 그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 여기서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에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 수령을 받습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예시가 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만 70세인 분이 3억 원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달 92만 원 정도를 종신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3억 원은 이제 뭐 시가 공시가인가요? 시가입니다. 시가로 했어요. 예, 예. 3억 원. 예. 지금 표가 좀 나가니까 지금 빨리 여러분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약간 살펴보시면 수령액을 조금 받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세히 듣다 보니까 또 새롭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입한 분들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특히 충북 지역은 또 어떤지요? 네, 주택연금 제도는 2007년도에 도입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7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인기가 많아져서 매년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200여 명이 가입했고 매년 200명 정도가 새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요즘 정부의 이제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주택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하고 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주택연금은 크게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은 누구나 가입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먼저 대상주택인데요.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이거나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인 경우에는 네. 건물 면적 중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 두 번째로 가입 연령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주택의 가격 및 보유수인데요. 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를 하신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집 하나를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한해서 3년 이내에 그 다른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딸려 있는 부수적인 조건을 만약에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아까 1,200여 명 정도 지금 가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충북은 사실 솔직히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주택 가격이 막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연금 수령액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나오신 김에 주택연금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조금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택연금 수령 방법은 평생 동안 똑같은 금액을 매달 받는 정액형 방식하고 그다음에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모두 종신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나 지병 때문에 앞으로 연금 받을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예.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매달 받는 수령액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입 당시에 부부가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고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1주택자이시면은 최대 20%까지 더 많은 월지급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더 주는 이런 제도가 예. 있네요. 네, 이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들이 많은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어떤 점에서 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먼저 가장 좋은 점은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이것은 법에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으면 상속되고 모자라면 국가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종신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만 정산을 실시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가입자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거나 장수하시게 되는 경우 또는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주택연금을 집값보다 덜 받거나 또는 더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해서 네. 만약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 예. 반대로 집값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고 상속자에게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가입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노후를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네요. 예. 혹시 저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계속해서 주택연금 좀 이왕 나오셨으니까 계속 혜택 어떤 것들 더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예, 다음으로 배우자도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유족연금으로 40 내지 60%만 지급됩니다. 예. 그러나 주택연금은 배우자도 가입자와 똑같이 100% 금액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주택연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주택연금 가입 시에 들어가는 등록세, 교육세 등의 설정 비용하고 그다음에 해당 주택의 재산세 등에 대해서 일부 감면되거나 면제해드리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런 혜택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이 주택연금 제도를 많이 활용들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으세요? 네, 주택연금 제도 초창기에는 사실 아직 유기적 전통이 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체면 등을 중시해가지고 주택연금 이용 자체를 좀 창피하게 생각해서 네. 가입을 꺼리거나 주변에 숨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주택연금을 일찍 가입하신 분들이 더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예. 주변에 부러움까지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공사의 홍보 노력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주택연금의 장점이 알려지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상담받고 가입하는 사례가 큰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좋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이라는 게 워낙 요즘 다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거 가입하는데 절차가 막상 또 까다롭진 않을까, 어렵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저희 충북지사나 공사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받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나 제천 지역 같이 거리가 먼 경우 예. 또는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동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네네. 비대면을 위해서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용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택연금 얘기만 들었었는데 말만 들었었는데 오늘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혜택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지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관재 충북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골반의 라인을 만들어주고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동작 원레그 브리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바닥에 위치한 상태에서 한 다리 내 반대쪽 무릎에다가 위치해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위로 천장 위로 끌어올려 주셔서 엉덩이 힘을 꽉 조일게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고요. 동작을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올린 다리 쪽의 골반의 스트레칭 됨을 느끼고 반대쪽 다리의 엉덩이에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감을 느껴줄 거예요.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게 배는 납작하게 만들며 코어에 긴장감을 가지며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우리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 무릎에다가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긴장하며 허리가 꺾이지 않게 유지하며 엉덩이를 천장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다시 힙을 아래로 내려줬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쭉 끌어올려 힙을 조이고요. 다시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려줬다가 내려가고를 반복합니다.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우리 올린 다리 쪽의 골반은 스트레칭 됨을 느껴주고요. 바닥에 있는 다리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감을 느끼며 허리는 꺾이지 않게 최대한 배꼽을 등 뒤로 붙이며 배가 납작한 상태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운동 부위에 집중해 봅니다. 그대로 내려와 발 풀고 다리를 풀러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네. 매일 아침 저렇게 표소연 선생님이 열심히 땀 흘리시는데 혼자 땀 흘리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꼭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민물의 웅담이라고 불리는 이 식재료의 이름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다슬기, 2번 소라, 3번 전복, 4번 장어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 요거 해장국이 또 아주 또 깊은 맛이 나면서 맛있죠.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가을에 가고 싶은 여행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네네. 마구마구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문세 씨 예전 노래 중에 가을이 오면 따라다다라나 비친 그대의 미소가 맞아요. 아름다워. 정말 미소가 저절로 아름답게 나올 수밖에 없는 멋진 가을 여행지들 여러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하시면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충남 부여의 한 시골 마을로 가시면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또 맛있는 전통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 이거 맛있게 만드시나 봐요. 막 과일 향, 꽃향기 향이 난다고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술을 빚기 위해 7년 동안 공부한 비법들이 모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부여로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들판에선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시설하우스에서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부여군 비당님. 지난해부턴 마을에서 생산한 맛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그고 있는데요. 술아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찾아온 신바람. 전통주를 생산하며 시작됐는데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전통주 맛보러 술 익는 마을 비당리를 찾았습니다. 초록 들판이 펼쳐진 이곳은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작고 조용한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대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수년 동안 주민들이 발로 뛰며 노리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마을을 찾아봤는데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 하우스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부여군 석성면은 전국에서 양송이 버섯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감과 맛이 뛰어난 양송이 버섯은 재배법이 까다로워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8월 불볕 더위인데 야, 오늘 시원하고 좋네요. 예, 그렇죠. 양송이가 생각이 최적의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시원하죠. 최적 온도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양송이 버섯이 딱 자라기 좋은 환경인가요? 이 지역에는 일기적인 기후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 양송이 주 원료인 이 배지가 많이 나오는 이게 논 들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죠. 석성면에서는 겨울마다 볏짚을 활용해 양송이 버섯의 배지를 만드는데요. 덕분에 다른 비료 없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석성면 양송이 버섯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마을 기업은 이 양송이와 관련된 거겠네요. 양송이하고 전혀 관계없다고도 못 보죠. 아니, 양송이 버섯과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시설하우스를 나와 다시 논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기 가면 제 궁금증이 좀 풀릴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벼가 양송이 버섯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벼가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가 양송이 배지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그렇지요. 이 수확하고 난 볏짚이 양송이의 배지 주 원료가 되고요. 양송이가 먹고 분해한 것이 폐배지가 다시 논으로 다시 들어와서 벼에 거름이 되다 보니까 미질 좋은 쌀이 생산할 수 있고 저희 마을은 그 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또 우리 마을 기업은 이 쌀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쌀. 이 미질 좋은 쌀을 이용하죠. 네. 양송이 버섯 하우스와 논을 오가며 드디어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마을 곳곳을 돌고 돌아 비당리 마을 기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민들이 모여 회의가 한창이더라고요. 그 안에 일단 뽀송뽀송 하나 말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수부고기 하듯이 정말 여러분들 돌아다녔습니다. 양송이 버섯 만났고요. 논 들렀다가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사무실.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 기업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지, 주로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네, 저희 기업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좋은 쌀로, 미질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가서 판매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야, 우리 마을 기업은 전통주를 만드는 곳이었군요. 이제 좀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양조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오래전 미국 창고했던 이 공간은 앞으로 전통주 전시장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 전통주를 중심으로 이야깃거리가 계속 생겨날 예정입니다. 마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또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전통주를 만들어 보자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마을이 예로부터 인근의 논산에서도 알아주는 미질 좋은 쌀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쌀로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술을 시작을 했죠. 친구와 술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도 상당히 길었네요. 예, 한 6,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배워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됐죠. 네. 양조장 안에선 조합원들이 고두밥을 지어 시키고 있었는데요. 수년 동안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전국의 전통주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술 담기까지 올해까지 하면 한 7년 정도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술 공부도 하고 기술센터나 기술원, 진흥청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술 교육을 동네 주민들 한 대여섯 분이 꾸준히 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술이 나오게 됩니다. 비당리 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전통주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고슬고슬 지어진 고두밥을 골고루 펴서 식혀줍니다. 최대한 뭉친 곳이 없도록 얇게 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밥알이 으깨지지 않게 살살 펴줘야 합니다. 여기에 1차로 만들어 놓은 밑술을 부어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고두밥에다가 누룩을 직접 섞어서 술을 빚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시나 봐요? 저희 마을은 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밑술이라는 걸 한번 먼저 술을 빚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술 맛 차이가 많이 나죠.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면 술 맛이 거칠고, 그다음에 밑술을 사용을 하면은 순하지만 부드럽고 도수는 올라가고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밥알에 밑술이 잘 스며들도록 뭉친 고두밥을 일일이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초기에 발효가 빨라져 술맛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덩어리가 없이 살살 풀어주면서 주물러주면 됩니다. 밥알이 으깨지면 안 돼요. 살살 달아주세요.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네, 거품 보이시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얘들이 효모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술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자, 얘들아 맛있게 익어라. 건강한 술이 되거라 얘들아. 끄덕끄덕. 알았다고. 좋아요. 예. 주민들이 재배한 쌀로 만든 비당리 전통주.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 상품이 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조합원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비당리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맑게 걸러진 술에서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스며 있는데요. 따뜻하게 부쳐낸 부침개가 분위기를 거들어줍니다. 야, 맛있네요. 분명히 곡주인데도 잘 담긴 과일주의 향도 나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목 넘김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좋아요. 7년이란 시간 동안 전통주를 만들며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비당리 주민들. 이제 스스로 자부심이 생겼고 이 전통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잘 담아준 곡주는 과일향과 꽃향이 나야지 그게 잘 담아준 곡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긴 숙성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술을 빚습니다.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우리 기업이 흑자를 내서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바람들, 계획들 정말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기업 지어자 좋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어온 신바람의 정체는 정성 들여 만든 전통주였는데요.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과 수년 동안의 노력이 버무려진 술.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술맛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당리 마을에 술이 익어갈수록 주민들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나겠죠.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긋한 술 냄새가 저절로 막 맡겨졌을 법한 화면이네요.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 민물의 웅담이라고도 불리는 식재료의 이름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다슬기였습니다. 우리 올갱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을 뽑아봤죠. 휴대전화 뒷번호 2117님, 3145님 축하드립니다. 네, 1217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공원이라도 가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 가족끼리 이제 수다 떠는 소리 이런 일상적인 사람 사는 소리가 듣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이런 평범한 것들이 너무 그리워지는 요즘이고 요즘 마스크 쓰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발음 똑바로 안 하면 웅성웅성 뭐 맞아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러네요. 네. 3145님, 가을에는 민둥산. 민둥산. 네. 올라갈 땐 힘들지만 정상에서 만나는 억새 풍경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네. 사실 민둥산 이제 나무 없는 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강원도 정선 가시면 그 정상 올라가면 억새 마치 쫙 멋지게 펼쳐져 있는 민둥산 되게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백패킹하러 많이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아마 네. 거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억새 풍광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께는 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뭐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이제 확산이 다시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북 지역의 많은 공간들도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많이들 이제 문을 닫고 휴관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내 국공립 시설은 물론이고요. 뭐 복지시설, 문화공간들도 모두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기본이라는 점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 집 안에 있을 때 빼놓고는 맞아요. 그냥 마스크를 늘 하고 의무화. 있는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네.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들은 10만 원의 범칙금을 또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 마스크 정말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더불어서 이제 불필요한 모임이나 뭐 외출, 여행 이런 것들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더운 날씨에 사실 마스크 아유. 쓰고 좀 힘들긴 힘들죠, 하지만 힘들죠. 그래도 모두가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시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행하는 그런 충주 행복교육지원센터 소식 함께 만나보겠고요. 네, 그리고 아침엔 라이브와 또 재미있는 토크가 있는 시간이죠. 트로트 시간에는 무대 위의 카리스마 가수 김은주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